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저자 소개, 목차, 그리고 일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요, 아들, 딸에게 쓰는 엄마의 반성문입니다. 엄마 반성문은 늘 1등 교사, 1등 엄마로 자신만만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저자가 전교 1등의 고3 아들이 느닷없는 자퇴 선언을 시작으로 고2 딸의 연이은 자퇴, 그리고 이어진 악몽 같은 사건들을 겪은 후 절망의 끝에서 코칭을 만난 후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키워낸 저자의 생생하고 진솔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고 무자격 부모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저자는 대화법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코치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정, 존중, 지지, 칭찬, 특히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는 핵심 요소이면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못한 것을 잘하라고 꾸중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 칭찬하는 교육을 해야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유남 씨는 적극, 발랄, 명랑, 쾌활한 교장 선생님인데요. 서울 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 19세에 교직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의욕 충만으로 맡은 학급마다 1등으로 올려놓고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쓸었으며 30대 초반부터 수업 관련 분야에서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별명은 양 카리스마, 가훈은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둥이 연년생 남매는 전교 1등, 전교 임원을 휩쓸며 부모의 자랑거리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감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3 아들이 자퇴를 선언하더니 한 달 뒤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둔 것. 이후 남매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엄마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가늠조차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살리고 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코칭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넘나들며 부모 코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경임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KPC 전문 코치이십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1.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2.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3. 절망의 끝에서 코칭을 만나다. 4. 뇌를 알면 아이가 더 잘 보인다. 5. 아이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코칭. 6. 코칭형 부모는 어떻게 대화할까? 7. 기적이 일어나다.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1장,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쉽고 정확한 부모 등급 판별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당장 오늘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 돌아오는 길목 어딘가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날 때 아이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거랍니다. 아이들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엄마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긴다면
그런 분은 슈퍼 등급인 S등급인데 달려와 안기지는 않지만 웃으며 인사한다면 A등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알아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엄마 거기 왜 서 있어? 또는 아빠 거기서 뭐해? 라며 마지못해 인사를 한다면 B등급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C등급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딴 길로 돌아가거나 부모를 못 본 척 지나간다면 C등급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등급이 낮아질 확률이 높겠지요. 저자는 두 아이를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공부를 잘해야 하고 상을 많이 받아야 하고 임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임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엄마가 많은 준비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3월 임원 선거에서 아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2월부터 모든 준비를 하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하면서 발표문을 달달달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인쇄 디자인 회사에 맡겨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나오게 했다고 하죠. 이때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당시 재학생이 3,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아이가 위장 전입으로 다니던 대단한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이들도 위장 전입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학교의 정교회장 선거 운동 열기는 총선이나 대선만큼이나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넘게 후보들도 나오고 그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저자의 자녀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전교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2위와도 엄청난 표 차이로 말이지요. 그 뒤로 자식을 전교 임원 싶어하는 분들이 컨설팅 요청에 쇄도하고 그 학생들을 모두 당선시켰으니 대단한 선거 전략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가훈은 SK. 저자는 언제나 칼퇴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모임도 회식도 연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학습 습관을 제대로 형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칼퇴근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다녀오셨어요 말에 대답도 않고 알림장 가지고 와. 숙제는 몇 개야? 숙제 다 했어? 아니 숙제가 많아서 우리가 어려워서 아직 못했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많긴 뭐가 많아? 뭐가 어려워? 너 놀았지? 딴짓했지? 하면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이 뜨거운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학원도 가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하고 문제집도 풀어야 하는데 아직도 숙제를 못 끝나면 어떻게 하니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점점 높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라고 변명을 하면 엄마가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알아? 바로 죄송하다는 말이야. 죄송하다고 말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지. 얼른 들어가. 6시까지 숙제 다 끝내. 못 끝내면 저녁밥은 못 먹는 줄 알아라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항상 기가 죽어 있었죠. 그리고 시험 보고 오는 날이면 시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면서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틀린 문제만 보고 이걸 왜 틀렸느냐.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런 걸 틀리니?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너는 맞는 걸 찾았잖아. 너 이거 다 아는 거 틀렸잖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틀릴 걸 틀려야지. 너 어제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딴짓할 때부터 알아봤다.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다 맞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아이들을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학원엔 왜 늦었느냐? 왜 자꾸 늦게 가느냐? 그 학원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엄마가 돈 벌어서 비싼 학원비 대주면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야지.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밥을 하래, 빨래를 하래. 너희가 하는 일이 공부밖에 더 있어. 그런데 뭐 하느라 학원을 늦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지요. 아이들이 제 눈앞에 있으면 늘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확인하고 다그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숨이 턱턱 막히고 속이 터질 것 같고 뭔가 부숴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나같이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칼퇴근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 잘 돌보는 엄마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나 같은 엄마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 가온도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약자입니다. 그게 우리 집 법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왜 말이 많아. 엄마가 너희들 위해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니까. 항상 명령에 복종할 걸 강요해서 우리 집은 늘 무서운 군대 조직 같았습니다. 그런 양육 방법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가 어렵고 그래도 아이들이 일찍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양 카리스마.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아들은 고1을 잘 넘긴 후 고2가 되어서는 뭔가 자꾸 나오려고 했지만 못하게 막았습니다. 고3 3월에는 아이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전국 상위 몇 % 안에 들었습니다. 내신 1등급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대로 가면 명문대 입학은 따놓은 당산이었습니다. 수능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서 그때에 아들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이 학교 앞에 걸릴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었죠. 고3 아들의 폭탄 선언. 그런데 아들이 고3이던 4월의 어느 날 저를 붙잡고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제 입에 붙어있는 말, 얼른 빨리 바빠.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눈도 마주쳐주지 않는 엄마, 얼른 말하라고 다그치는 엄마, 그런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말합니다.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요. 저 학교 그만두고 나중에 검정고시 보면 안 돼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미쳤어? 네가 다니는 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전국 고3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해봐라. 안 힘든 학생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고3병이라고 하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제일 중요한 때야. 지금 놓치면 공든탑 다 무너져. 몇 달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라고 30분 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데서 어디서 예절없게 그렇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평생 안 하던 지각을 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억지로 보내놓으면 조퇴를 하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온갖 이유를 대며 돌아왔고 집에 와서도 고액과외도 종합학원도 가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했고 5월, 6월, 7월 정말 지옥이 따로 없게끔 그렇게 지나고 나더니 이제는 욕까지 하면서 서로 분노에 찬 고성만이 주고받는 나날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8월 31일에 자퇴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고3 신분으로 8월 31일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는 전 세계에 우리 아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학교 문과 최상위권을 다투면서 전교 임원을 했고 학교에 기대주었던 모범생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더 답답했다고 합니다. 고2 딸마저. 아들이 자퇴하고 나니 정말 그야말로 올인했던 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계속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 2학년생이었던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미치는 거 보고 싶냐며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하지요? 저도 그만둘래요. 딸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냐고. 정말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공갈, 회유, 협박,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교복을 입혀서 남편과 교대로 차에 실어서 학교에 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앞문으로 데려다주면 뒷문으로 도망쳐 나오고 학교 가는 척 집을 나섰다가 무단결석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딸도 9월 말에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한 것이라곤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또 게임하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먹고 자고 영화 다운받아 보고 그리고 양쪽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외로운 성을 쌓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무려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 햇빛 들어오는 것도 차단한 채 대인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도 1년 반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는데 정말 잘 나가던 남편 사업도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영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채업자가 학교까지 쫓아와서 수업하는 교실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릴 때 뒤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지하 새방으로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 자기 전에 정말 죽고 싶은데 크리스찬이라서 자살은 할 수 없으니 오늘 밤 아무 고통 없이 제 영혼을 거두셔서 내일 아침에는 제가 천국 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은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서 스트레스로 3번이나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 3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또 3번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고 2번의 대수술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번 쓰러지다 보니 나중에는 쇼하고 있네라고 하며 비웃으며 구급차를 실어 보낸 후 병원에도 따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만 보면 언제 검정고시를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왜 놀고 있니? 왜 시간을 죽이고 있어? 인강이라도 들어야지, 문제집이라도 풀어야지 하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저를 쏘아보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엄마 말소리 들으면 숨이 막혀, 제발 말 좀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우리 죽는 걸 보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도 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졌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줘. 애원하듯 비난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동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숨 막히는 생활, 이게 사는 거냐고. 아빠 사업이 왜 망하고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모르겠어? 아들이 쏟아내는 충격적인 말들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할 말 다 했어. 뭐 당신?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면서 널 키우는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더 기막힌 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내가 언제 엄마 놀러 갈 때 발목 잡았어? 엄마 물건 살 때 못 사게 카드 빼든 적이 있냐고. 엄마가 말하는 그 비싼 가회비, 학원비 이제 들어갈 일도 없네. 우리 밥 해줄 일도 없는데 한두 달 놀다 온들 누가 뭐라고 해. 실컷 놀다 와.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옷 다 사서 패션쇼 한번 하시지. 아무도 안 말려. 아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밤길을 헤매고 다니는데 제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하고 처절한지 눈물이 앞을 가렸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자해소동.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들은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딸을 어떻게라도 건져보려고 했는데 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해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대성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방문을 걸어 잠깐 채 짐승이 포효하듯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 창문 틈으로 방을 훔쳐보니 과간이었습니다. 폭탄 맞은 방이었는데 갈기갈기 찢긴 옷과 책이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장롱문도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는 온통 산발이었고 두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저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날 밤에 아이는 아이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네, 오늘은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저자 소개와 책 소개와 목차와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